여러분, 솔직해져 봅시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선생님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말이 뭡니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나대지 마라. 중간만 가라. 겸손이 최고의 미덕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드러내면 재수 없어 보일까봐 숨기고, 내 성과를 자랑하면 거만해 보일까봐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라며 스스로를 깎아내렸습니다. 우리는 그걸 미덕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살면 언젠가 복을 받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더리치랩은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어왔던 이 겸손의 신화를 산산조각 내려 합니다. 아주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잔혹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UC 버클리 유너버서티 어브 캘리포니아 버클리의 하스 경영대학원 연구진이 아주 흥미롭고도 도발적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서로 모르는 낯선 사람들을 모아 그룹을 만들고 특정 과제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연구진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과연 누가 그 그룹의 리더로 인정받고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여러분의 상식대로라면 가장 지능이 높고 가장 실무 능력이 뛰어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실험 결과는 우리의 상식을 비웃었습니다. 그룹을 장악하고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결국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른 사람은 진짜 실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목소리가 가장 크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 심지어 남의 말을 자르고 자기 말만 하는 소위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다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연구 결과 사람들은 겸손하고 조용한 진짜 전문가보다 약간은 오만해 보일지라도 확신에 차서 떠드는 자신감 넘치는 무능력자를 더 유능하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반면 진짜 실력은 있지만 겸손하게 뒤로 물러나 제가 감히 하며 주저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그룹 내에서 존재감이 지워졌고 결국 자신감 넘치는 가짜 리더들의 보조 역할로 전락했습니다. 이 실험이 시사하는 바는 섬뜩합니다. 자본주의라는 냉혹한 정글은 여러분의 숨겨진 겸손함을 알아줄 만큼 한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실제 능력보다 보이는 자신감에 더 높은 점수를 줍니다. 우리가 방구석에서 나대면 안 되라며 스스로를 검열하는 동안 저 멀리 미국 땅의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은 전 세계를 향해 나는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이다. 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뻔뻔하게 외칩니다.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인류의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남들이 들으면 미친 소리를 당당하게 떠듭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겸손한 우리는 매일 월급 걱정, 카드값 걱정을 하며 살아가지만 세상의 비난을 한몸에 받는 저 뻔뻔한 나르시시스트들은 세계 최고의 부와 권력을 거머쥐었습니다. 오늘 더리치랩은 아주 위험하고 도발적인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난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 착하고 겸손하게 세뇌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미덕이라고 믿어왔던 그 겸손함이 사실은 뇌과학적으로 여러분의 잠재력을 억누르고 성공의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가장 강력한 족쇄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신다면 왜 성공하기 위해서는 트럼프나 머스크처럼 뇌를 속여서라도 지독한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지 그 소름 돋는 뇌과학적, 진화심리학적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뇌 속에 심어진 겸손이라는 이름의 노예 도덕을 깨부술 시간입니다. 본문. 첫째, 당신의 겸손은 뇌의 검색 엔진을 꺼버리는 자의 행위입니다. 망상 활성화 시스템의 비밀. 우리는 흔히 분수에 맞게 살라는 말을 듣습니다. 주제 파악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스스로 한계선을 긋습니다. 나는 평범한 월급쟁이야. 내 주제에 무슨 사업이야. 연봉 1억은 뉴스에나 나오는 얘기지. 우리는 이것을 현실적인 태도 혹은 겸손이라고 포장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여러분의 뇌에 내리는 최악의 저주이자 자해 행위입니다. 우리 뇌의 깊숙한 곳, 생명 유지를 담당하는 뇌관 꼭대기에는 망상 활성화 시스템 RAS RETICULAR
액터베이팅 시스템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경망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것은 뇌의 정보 필터이자 검색 엔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등을 통해서는 초당 수억 비트의 어마어마한 정보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하지만 우리 뇌의 의식은 이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뇌가 과부하로 터져버릴 겁니다. 그래서 RAS가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RAS는 주인이 이건 중요해 라고 입력한 정보만 선별해서 의식의 세계로 올려보내고 나머지 99.9%의 정보는 배경소음으로 처리해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이 특정 브랜드의 자동차를 사기로 마음먹었다고 칩시다.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길거리에 온통 그 차만 돌아다니는 것 같은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그 차가 많이 팔린 걸까요? 아닙니다. 그 차는 원래 거기 있었습니다. 달라진 건 여러분의 뇌입니다. 여러분이 저 차는 나에게 중요한 정보야라고 RAS 필터를 세팅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무의식 중에 버려지던 정보가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이 원리를 성공과 부의 영역에 대입해 봅시다. 여기서 소름 돋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부자는 내 길이 아니야 라고 겸손하게 믿는 순간 여러분의 RAS는 어떻게 세팅될까요? 뇌는 주인의 명령에 아주 충실하게 따릅니다. 알겠습니다, 주인님. 주인님은 평범한 사람이니까 성공이나 큰돈과 관련된 정보는 주인님과 상관없는 스팸 정보로 분류해서 차단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뇌는 기가 막힌 일을 벌입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아무리 좋은 투자 기회가 지나가고 인생을 바꿀 사업 아이템이 보여도 뇌는 그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배경화면으로 처리해버립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RAS가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한 증거들만 수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경기가 안 좋다는 뉴스, 주변 사람들이 실패한 이야기만 골라서 여러분 눈앞에 가져다 바칩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난 역시 안 돼. 여러분은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재확인하며 안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충족적 예언 셀프 마이너스 풀필링 프라퍼시의 뇌과학적 실체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대로 뇌는 현실을 재구성합니다. 반면 일론 머스크나 도널드 트럼프의 뇌는 어떨까요? 그들은 일반인들이 보기에 망상에 가까운 거의 정신병적인 수준의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바꿀 사람이다. 나는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내가 손대는 건 다 성공한다. 그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믿는 순간 그들의 RAS는 미친 듯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남들은 절대 보지 못하는 아주 작은 가능성의 단서들을 찾아내고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이룰 방법만 집요하게 검색합니다. 세상 모든 정보가 그들의 성공을 위한 재료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겸손은 미덕이 아닙니다. 뇌의 검색 엔진에서 성공이라는 키워드를 스스로 영구 삭제해버리는 가장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둘째, 부자의 뇌에는 쪽팔림을 느끼는 신경이 없습니다. 수치심과 편도체의 에너지 효율. 우리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서일까요?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남들 앞에서 잘난 척했다가 내가 뭔데? 라는 비난을 들을까봐 나댔다가 실패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까봐 무리해서 이상한 사람으로 찍힐까봐 두려운 겁니다. 즉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와 사회적 거절에 대한 공포가 우리를 강제로 겸손하게 만듭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생존 본능입니다. 수만 년 전 원시 시대 아프리카 초원에서 무리해서 튀는 행동을 하다가 찍혀서 따돌림을 당하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혼자서는 맹수와 싸울 수도 사냥을 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뇌는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본능적으로 타인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무리의 평균에 맞추려고 노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뇌 속에서 공포, 비상벨을 울리는 부위가 바로 그 유명한 편도체 에미그달러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할 상황이 되면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우리는 극심한 불안과 수치심,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 알아서 기게 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라며 납작 엎드리는 거죠. 문제는 이 눈치 보기와 착한 사람 연기가 엄청난 뇌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의 뇌는 24시간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과부하 상태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말을 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내가 거절하면 나를 싫어하겠지?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느라 정작 내 목표를 이루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데 써야 할 전두엽의 고귀한 에너지를 다 탕진해버립니다. 막상 중요한 일을 해야 할 때는 에너지가 방전되어 아무것도 못하는 실행력 고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도널드 트럼프를 봅시다. 그의 정치적 성향이나 인격을 떠나 뇌과학적 관점에서 그는 연구 대상입니다. 그는 타인의 시선이나 비난에 대해 상상을 초월하는 둔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군중 앞에서 검증되지 않은 막말을 쏟아내고 전 세계 언론이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희화화해도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관심을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보통 사람들이 수치심을 느낄 때 작동하는 뇌회로가 끊어져 있는 사람 같습니다. 뇌과학자들은 트럼프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사회적 비난이나 거절 신호에 대해 편도체가 일반인처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합니다. 남들이 욕을 하든 말든 뇌가 그것을 생존 위협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엄청난 경쟁 우위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이불 속에서 아까 그 말을 했어야 했는데 하며 이불킥을 날리고 남들의 평가에 상처받아 며칠을 끙끙 앓는 동안 트럼프나 머스크 같은 부류의 인간들은 남 눈치 보는데 쓸 에너지를 아껴서 100% 온전히 자신의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데 쏟아붓습니다. 실패해도 쪽팔림을 모릅니다. 안 됐네. 다른 방법으로 해보지 뭐. 하고 툭 털고 다시 합니다. 여러분이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져서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동안 부자들은 약간의 소시오패스적인 기질을 발휘하며 타인의 감정 따위는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목표에만 집중합니다. 이 에너지 효율의 차이가 결국 압도적인 실행력의 차이를 만들고 부의 차이를 만듭니다. 셋째, 미친 자신감은 물리적 현실까지 왜곡시킵니다. 현실 왜곡장과 거울 뉴런의 마법.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나 머스크를 보며 비판합니다. 자의식 과잉이다, 나르시시스트다, 망상 환자다. 맞습니다. 그들은 분명 정신의학적으로 봐도 자기애성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병적인 나르시시즘과 성공의 강력한 동력이 되는 건강한 나르시시즘 헬시 나시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현실과 내 목표 사이에 괴리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목표를 낮춥니다. 내가 서울대는 무리였어. 그냥 성적 맞춰서 가자. 이 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포기하자. 이것을 우리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은 뇌 구조가 다릅니다. 현실이 내 목표와 맞지 않으면 목표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부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에 맞춰 현실을 뜯어고치려 듭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에게서 유명해진 현실 왜곡 장리 엘러티 디스토션 필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신의 강력한 카리스마와 절대적인 확신으로 주변 사람들을 세뇌시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일들을 가능한 것처럼 믿게 만들고 결국에는 진짜로 해내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처음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전 세계의 네로라 하는 항공우주 전문가들이 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망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망상에 가까운 비전을 사실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단 1%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뇌과학적 현상이 벌어집니다. 인간의 뇌에는 타인의 행동과 감정, 의도를 거울처럼 따라하는 거울 뉴런 미러 누란지이라는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리더가 그 어떤 의심도 없이
미친 듯한 확신에 차서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하면 그 강렬한 확신은 거울 뉴런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병처럼 번져나갑니다. 처음에는 우리 사장님 또 미친 소리 하시네라고 생각했던 스페이스X의 천재 엔지니어들도 머스크의 절대적인 확신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확신하는 걸 보면 혹시 진짜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순간 그들의 뇌도 불가능 모드에서 가능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그 미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잠재력을 극한까지 폭발시키게 됩니다. 밤을 새워 연구하고 수없는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동력이 바로 리더의 미친 자신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스페이스X의 성공, 테슬라의 혁신은 머스크의 이 지독한 나르시시즘이 만들어낸 현실 왜곡의 결과물입니다. 만약 그가 겸손하게 전문가님들 의견을 들어보니 참 어렵겠네요. 현실을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인류는 아직도 한번 쓰고 버리는 구식 로켓을 쏘고 있었을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현실을 직시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여 그 안에 안주하지만 부자는 현실을 무시하고 자신의 믿음으로 현실을 구부려 버립니다. 성공하려면 때로는 제정신이 아니어야 합니다. 압도적인 성공은 정상의 범주 바깥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이제 주인의 도덕으로 무장하라. 긴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겸손을 최고의 미덕으로 교육받아 왔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뇌과학과 진화심리학의 메스를 대고 해부해본 겸손의 실체는 참혹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겸손은 너무나 비싸고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는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뇌의 성공 필터 RAS를 스스로 꺼버리는 멍청한 짓이었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소중한 뇌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드는 구멍난 연료통이었으면 현실의 벽 앞에서 스스로 무릎 꿇게 만드는 노예의 족쇄였습니다. 반면 우리가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욕했던 트럼프와 머스크의 그 뻔뻔함, 그 지독한 나르시시즘은 사실 그들의 뇌를 성공에 최적화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무기였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더러 지금 당장 아나무인으로 행동하고 남들을 무시하고 법을 어기며 오만방자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력도 없으면서 허세만 부리는 사기꾼이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자기 확신의 힘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너는 안 돼, 내 주제를 알아라, 분수에 맞게 살아라고 끊임없이 가스라이팅 할 때 더 이상 착한 사람처럼 웃으며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이제는 트럼프처럼 머스크처럼 조금은 뻔뻔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뇌를 속여서라도 근거 없는 자신감을 심어주셔야 합니다.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십시오. 나는 특별한 존재다. 나는 내가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든 해낸다. 내 판단이 옳다. 나는 결국 승리한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믿어주지 않는데 이 냉혹한 세상 그 누가 여러분을 믿어주고 투자하겠습니까? 오늘부터 겸손이라는 이름의 낡고 무거운 갑옷을 미련 없이 벗어 던지십시오. 그리고 약간은 오만하게 느껴질 정도의 야성과 자기 확신으로 무장하십시오. 여러분의 뇌는 정확히 여러분이 믿는 딱 그만큼의 현실만을 보여줄 것입니다. 미친 듯이 믿고 뻔뻔하게 요구하고 당당하게 쟁취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지배하는 부자의 뇌가 작동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리치랩이었습니다.